네, 처음으로 오늘도 두 재밌는 번 이야기 나온 해보겠습니다. 게스트 아니에요? 영광인 줄 아시죠? 세 번도 나오겠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활약이 좋으셨어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뭐 밀키트 같은 거 많이 드세요? 밀키트를 먹는 게 아니라 과학을 먹는 거예요. 과학을 과학입니다. 먹고 있다. 저도 좀 저염식으로 먹는 편인데 저 음식이 뭔지 알아요? 소금을 적게 먹는다? 떡볶이 먹을 사람. 저염. 아, 저 음식이시군요. 저 음식이에요. 먹는 방송 아니고 얘기하는 방송인 거 아시죠? 네. 먹방 아닙니다. 와 근데 아니 왜 그 떡볶이집에서도 줄리아는 도시락 하면 어떤 음식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도시락 하면 돈가스 들어가거나 뭔가 약간 돈가스. 반찬 들어가고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근데 요새는 근데 간편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김밥. 김밥이요. 막 지금 미국에서 완전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김밥 문제가 조리한 지 몇 시간이 지나면 금방 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전에는 조리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못 먹었던 음식도 또 냉동김밥처럼 간편식으로 많이 나와서 오래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오늘은 이 도시락 즉석 조리식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김치편에서 여러 가지 과학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셨던 궤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처음으로 오늘도 두 재밌는 번 이야기 나온 해보겠습니다. 게스트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야. 영광인 줄 아시죠? 세 번도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 너무 활약이 좋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먼저 하겠습니다. 아, 음식만 주세요. 아니 궤도님이 저번에 네. 김치는 꼭 사 먹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평소에도 뭐 밀키트 같은 거 많이 드세요? 아 그럼요. 너무너무 간편하고 사실 과학기술의 집합체입니다. 네, 아. 우리는 밀키트를 먹는 게 아니라 과학을 먹는 거예요. 과학을 먹는다. 먹고 과학을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즉석조리 식품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미래의 즉석조리 식품 시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여성들이 이제는 경제활동을 정말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벌이 부부도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점점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궤도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댓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선물 챙겨가세요. 요즘은 정말 즉석 조리식품이 웬만한 식당만큼 맛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 HMR이라고 하는 가정 편의식 시장 규모가 점점 커져서 이제 국내에서는 6조 5천억을 넘었다고 해요. 이야.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 예. 크네. 앞으로 뭐 이제 10조를 훌쩍 넘을 수 있겠죠. 예. 메뉴가 요즘 그냥 비빔밥도 아니고 오색 비빔밥 그리고 함박 스테이크 떡볶이인데 튀김이 들어간 떡볶이. 그러니까. 정말 없는 제품이 없는데 이게 예. 다 도시락 포장 기술이 발전을 해서 가능해진 일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플라스틱 유럽 식품 포장이 시작된 게 그 셀로판이라는 게 발명되면서부터예요. 아. 그래서 1908년에 자크 브란덴베르거라는 그 스위스의 화학자가 이걸 발명을 합니다. 이 브란덴베르거가 와인을 마시다가 엎질러도 식탁보에 스며들지 않는 방수 코팅된 그런 직물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연구를 시작하는데 네. 그 원하는 직물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얇고 투명한 필름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 셀로판이 즉석 조리식품에 씌워져 있는 비늘 말하는 거죠? 저 이렇게 짜, 아. 딱 이거 어우. 효과음 짝짓다. 짱이다. 네, 맞네. 이게 지금 뭐 냉동식품이나 굉장히 많은 조리식품에 쓰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기름이나 뭐 박테리아 같은 뭐 이런 세균, 네네. 오일, 산소 같은 물질이 셀로판에 스며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네네네. 식품 포장하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포장이 돼요. 그래서 오래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포장되는 음식 먹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된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조림이 사실은 나폴레옹 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하. 전쟁 갈 때 음식 관건이에요. 아, 왜냐면 그쵸. 병사들이 힘이 없어요. 맞아요. 전쟁 잘해요? 맞아요. 못하죠. 어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이 음식을 잘 포장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한 사람한테 12,000 프랑을 그때는 예. 이제 걸었는데 그때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은 통조림 만들게 됩니다. 유리에다가 아하. 밀폐돼서 안에다가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그때 유리였군요. 그때 유리였죠. 예. 그것 덕분에 솔직히 굉장히 나폴레옹의 군대가 다른 군대보다 힘 같은 걸 발휘할 수 있던 비밀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시락 포장 기술이다. 그런데 나폴레옹 결국에 패배당했잖아요. 네. 누구한테? 영국 사람. 오. 왜냐면 유리면 깨지잖아요. 아하.
우리가 알고 있는 캔, 금속으로 된. 네, 금속으로 된 캔을 개발한 쪽은 영국이었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프랑스를 이겼던 거에 또 비밀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뭐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진짜 이 포장의 기술이 역사를 좌우하게 할 만으로도 정말 중요했고 앞으로 또 역사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보관, 위생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급속 동결. 아하. 음식을 조리한 직후에 영하 40도 이하의 온도에서 빠르게 얼려서 즉석 조리식품의 퀄리티를 또 높였다고 해요. 근데 이 급속 냉동 방식이 처음에 에스키모한테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미국의 냉동식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네. 클래런스 벌즈 아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대학에서 생물을 전공하다가 알래스카에 갔어요. 알래스카에 갔는데 이제 에스키모가 귀한 손님이었으니까 3달 전에 잡은 고기 갖고 와. 깜짝 놀란 거야. 3달 전. 네. 드라이 에이징 아니에요? 아니 3달 전 거를 네. 딱 갖고서 요리를 해주는데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영하의 온도에서 빠르게 냉동됐기 때문에 세포의 조직이 거의 손상되지 않고 유지가 됐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이스크림 공장 한 구석을 빌려서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925년에 급속 냉동 기계를 발명을 했고요. 제너럴 시푸드사를 설립을 한 다음에 냉동 해산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해산물을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 채소까지 판매 품목을 넓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락 고를 때 봐야 되는 게 이게 급속 냉동이 맞나? 그건가 아닌가? 그걸 봐야 돼요. 다르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 영양분이 완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이게 뭐 맛을 보장한다는 것은 오케이지만 냉동하게 되면 그 식재료들의 영양소를 좀 파괴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급속 냉동한 식재료는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영양소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대로 생것과 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날 과일이나 것과. 채소는 엄밀히 말하면 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영양소를 잃기 시작해요. 특히나 비타민 같은 경우는 손실이 굉장히 쉬운데 완두콩 같은 경우에 수확하고 이틀이 지나잖아요. 네네. 그럼 비타민 C 절반이 사라집니다. 절반 정도. 예. 그런데 급속 냉동을 하게 되면은 영양 손실 과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냉동이 아니라 급속 냉동이 중요한 급속 거죠. 냉동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뭐 채소나 과일 사왔어요. 사왔어요. 야 이거 뭐 얼려서 먹으면 오래 먹겠지. 네. 그렇게 집에서 얼리는 과정은 온도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빠르게 얼리는 게 아니에요. 네. 꽤나 걸립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알갱이가 크게 얼고 결국 조직이 파괴되면은 사왔을 때 그 맛, 식감, 과거의 맛. 맛을 잃게 돼요. 네, 이걸 모르고 그냥 내가 얼려서 먹으면 되겠네. 그쵸? 이거는 다른 접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주에 김치 간다는 거에 대한 얘기까지 했잖아요. 급속 냉동도 네. 아무래도 우주로 가는 식품이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면은 그 우주 탐사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떠나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요리를 그쵸, 못 그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주 식량은 장기 보관이 필수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실을 수 있는 중량이나 부피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부패와 변질을 최소화하면서 또 이 식량을 좀 경량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주 식량은 식품을 일단 급속 냉동을 한 다음에 진공 상태에서 수분을 제거합니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데 얼음은 고체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그 낮은 압력에서 온도를 조금 높이게 되면은 이게 물을 거쳤다가 가는 게 아니라 고체 얼음이 그대로 기체인 수증기로 승화를 해요. 그러니까 식품의 물리적인 구조와 영양 성분은 그대로 놔두면서 부패하지도 않고. 네, 수분이 제거되니까 가벼워지죠. 그래서 많이. 보통 이거를 동결 건조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언 상태에서 수분을 제거한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녹인 다음에 물만 넣어주면 넣으면. 원래 상태. 그렇구나. 기가 막힌 거죠. 요즘 즉석 조리 제품이 급속 냉동 그리고 최신 포장 기술로 정말 방금 조리한 것 같은 맛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온더고 도시락 제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먹어보시죠. 좋습니다. On the go. 온더고. 온더고. 원래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비닐을 벗기고 돌리잖아요. 네, 그쵸? 뭐 살짝 네. 뜯는다던가.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특허받은 용기 구조 때문에 와우. 비닐을 안 벗기고 그냥 바로 전자레인지에 오. 돌려도 되는 원터치 조리법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렇게 그대로 조리가 가능하니까 수분을 보존할 수 있어서 맛도 좋아지고 열상 위험도 없어서 진짜 획기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뜯어볼까요? 네. 네, 뜯어볼까요? 오픈. 와, 이거 진짜 아니, 맛있어. 진짜 비주얼이 채소가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거. 금방 조리된 것 같은 진짜 그런 비주얼이에요. 그러니까요. 먹어볼까요? 와. 제가 보나페티.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저도 떡볶이. 네. 아, 떡볶이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럼요. 떡볶이는 근데 즉석 조리 가능한 떡볶이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튀김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없죠. 놀라워요. 그래서 맞아요. 튀김을 맛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왜냐면 튀김은 솔직히 잘못하면은 튀김옷이 빠지고 그냥 돌면서이잖아요. 아니 떡에 양념이 너무 잘 배 있어요. 맛있다. 음. 와 이게 지금 튀김입니다. 튀김. 네. 우리가 약간 적셔놓은 튀김 느낌이에요. 네네. 튀김 진짜 맛있다. 음.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먹는 방송 아니고 이게 원래 그 얘기하는 방송인 거 아시죠? 네. 네. 먹방 아닙니다. 와 근데 아니 왜 떡볶이 집에서도 떡이 너무 풀어져 있는 경우가 맞아, 있잖아요. 풀어져 있어. 힘없이. 부러져 있어. 근데 네. 진짜 탱글탱글 식감이 살아 있어요. 맛있네요 진짜로. 다른 거 먹을까요? 자, 다른 거 와. 드셔보세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 가끔씩 막 전자레인지 돌았을 때 유해 물질 같은 거 뭐 생긴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뭐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상 기존과의 차이점은 온도가 높아져 있다는 것뿐이 없죠. 네. 아, 그냥 뜨거워지는 것만. 그러면 사실 모든 음식을 차갑게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마이크로파가 식재료를 데우는 원리 자체가 안에 이 물 분자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일종의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양우 그럼 다 같이 우양우 해. 그럼 좌양자 이렇게 줄을 정렬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마이크로파가. 네. 그러면 우양우 좌양자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럼 땀나겠네요. 우양우 좌양자 뒤로 돌아 이거 하다 보면은 부딪히면서 이제 마찰열이 생기는 거죠. 땀 냄새 나는 거 데워지는 아닌가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 온도가 올라간 거 외에는 기존에 우리가 뭐 굽거나 끓이거나 하는 것과 방식이 뭐 크게 차이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영양가 더 살릴 수도 영양분 있고. 턱- 그렇죠. 하겠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같은 경우 네. 살짝 데쳐 먹게 되면은 네. 그 항산화 작용을 하는 활동이 좀 촉진돼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높은 온도에서 브로콜리를 드시는 게 좋죠. 약간 데쳐 먹는. 근데 문제는 이 브로콜리 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비타민이 수용성입니다. 물을 데추면은 이 물로 많이 빠져나가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하면은 굉장히 적은 양의 물로 빠르게 데치니까 수용성 비타민이 많이 손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브로콜리를 먹을 때 그 전자레인지가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전자레인지에 근거 없는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제 엄마 아빠도 잘 안 쓰시거든요. 저희 이제 이것도 먹어보시죠. 맞아요. 이제 딱 따끈따끈하게 지금 데펴졌으니까. 근데 지금 짠입 되게 드셔보시죠. 맛있게 비벼셨어요. 와 진짜 색깔이 이뻐요. 비빔밥은 딱 이런 맛에 먹는 거죠. 잘 비볐네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자, 한번 시금치도 어떤지 막. 너무 맛있다. 식재료가 지금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와, 얘는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아니. 발전했나 진짜? 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게 저 먹고 기대되는 게 하나 그 비행기 탈 때 솔직히 거의 이런 거잖아요. 다들. 와, 근데 기내식 이거는- 기내식 온덕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내식보다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제발 이걸로 언더 기내식으로 바꿔주세요. 어. 예. 기내식이 약간 와. 흐물거리는 게 좀 있습니다. 좀 말라 있거나. 그런데 와 이거는 이제 수분이 보존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원래 그 식감이 그대로 느껴지고 또 실제로 이제 음식에 수분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죠. 예. 아 이거는 이렇게 뻑뻑해. 퍽퍽하다고 느끼는 빵에도 수분이 어. 33% 들어갔어요. 야. 네, 그러니까 음식 속에 수분이 좀 잘 들어가 있어야 우리의 영양소가 잘 신체로 그쵸, 공급되고 그쵸. 세포에 전달하는 것도 결국 수분입니다. 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분이 잘 담겨 있으니까 와. 먹기도 좋고 먹어서도 좋고. 저 스테이크도 먹어보세요. 스테이크. 한 박스 드세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기내식이다. 야, 저 이렇게 감자 들어있는 거 너무 좋아요. 남긴 거 그냥 많죠. 먹읍시다. 네, 맛있다. 아, 육즙이 있어요. 이거 진짜 전자레인지만 돌린 거죠. 이심 가시나요? 왜냐면 아니. 이게 굉장히 촉촉한 것도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이 즉석 조리식품을 꺼리는 이유가 간이 세요. 아, 일반적으로. 예, 왜냐면 일반적으로 염분이 높은 게 보존에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맞죠. 아, 또 그리고 요새는 많은 분들이 솔직히 좀 안 짜게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새 그쵸, 저염이 건강을 많죠. 생각해서. 맞아요. 이제 도시락도 덜 짜게 맞아요. 나오면 이게 그런 분들한테 되게 매력 포인트로 좀 혜성님도 뭐라 그랬지 않나요? 저도 좀 저염식으로 먹는 편인데 저염식이 뭔지 알아요? 소금을 적게 먹는다? 떡볶이 먹을 사람 저염. 돈가스 먹을 사람 저염식. 저염식 다 먹는 겁니다. 아, 저염식이시군요. 저 저염식이에요. 저염. 웬만한 건 다 저염. 우리가 즉석 조리 제품 식품들이 이렇게 맛있다는 거를 이제 몸소 체험을 했는데 얼마나 격렬하게 먹었는지 식탁보를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계속 너무 계속 흘리면서 먹어. 네. 너무 많이 먹어. 이렇게까지 많이 먹을 줄 네. 몰랐어요. 아니 혜성님과 그도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먹는 그러니까요. 촬영 그걸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요. 광고주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온도고 언더고 맛있습니다. 보고 네. 아. 온도고 내 마음속에 고. 자, 이런 식으로 포장과 보관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은 유통기한이 막 한 10년쯤 되는 그런 아하. 제품도 나올 수 있을까요? 진짜 썩지 않아. 근데 되게 재밌는 질문이신데 네. 실제로 동결 건조 방식의 식량들의 유통기한이 25년에 30년. 25년? 예, 예. 아, 지금 30. 현재도 가능한 네, 거예요? 지금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이게 맛이나 어떤 풍미가 줄어들긴 하겠죠. 아. 영양도 좀 줄어들고. 네. 근데 비상 상황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극단적으로는 거의 와. 30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한 30년. 네, 동결 건조 방식은 있어요. 네, 하지만 미래에는 정말 그렇게 오래 보관을 해도 정말 풍미가 전혀 상하지 않는 그런 음식 나올 것이다. 야.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25년, 30년을 보관이 가능해지게 되잖아요. 내가 그 음식을 어디다 놔뒀는지 모릅니다. 이길 것 같아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 그래요. 25년 전에 그 오색 비빔밥. 비빔밥 어디 있더라? 그거는 이미 우리 집에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없죠. 이제는 보관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냉동 도시락 제품들이 더 많아질 텐데 어떤 거를 보고 골라야 실패하지 않을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용기를 좀 봐야 되고요. 용기가 정말 이게 수분이 보존이 잘 되는 용기인지 이게 뭐 굉장히 또 독특한 온도고 같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더 그 여기에다가 이제 급속 냉동 방식으로 만들어진 도시락인지 이걸 봐야 돼요. 그만큼 식재료가 잘 보존돼 있다는 건데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믿을 만한 회사 제품이냐를 봐야 돼요. 이거 중요하다. 믿을 만한 회사라면은 그 이름이 쌓이기까지의 그렇죠. 헤리티지가 그런 있죠. 네, 오랜 네. 시간 쌓아왔습니다. 그 신뢰를.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말은 뭐냐? 지금의 가장 최신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복잡하다? 그럼 일단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늘 즉석 조리식품에 대한 편견이 저는 완전 깨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 도시락에는 어떤 식재료가 들어갈지 어떤 메뉴가 들어갈지 궁금해요. 뭐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을 비롯해서 환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비건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실험실에서 배양육으로 만든 음식이 좀 도시락으로 나오지 않을까. 배양육. 네, 그래서 뭐 동물에게서 세포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키웁니다. 대량으로 키워서 또 대체육을 만드는 거죠. 한 회사에서는 소 한 마리로부터 채취한 세포를 통해서 8억 가닥의 근육 조직을 생산했대요. 와. 엄청 많이 했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햄버거 8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야, 와, 그러면은 8만 소를 한 마리도 도축하지 않고도 8만 개 햄버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 마리로부터 채취한 세포를 와. 배양한다면. 네, 그래서 미래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야,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동양에서는 그래도 미역이라거나 이런 해조류가 좀 김도 많이 먹잖아요. 먹죠.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진짜 아예 안 먹잖아요. 미래 식량인데 완전.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조류가. 제가 봤을 때 서양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해조류 더 많이 먹게 될 거라는 것도 저는 보고 있고. 아, 그렇구나. 요즘 김이 수출 품목으로 완전 효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아하. 또 보니까 앞으로는 키노아 같은 것도 굉장히 더 인기 많아질 거라거나 늘게 될 거라고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궤도님과 함께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더 맛있어지고 있는 즉석 조리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과학기술이 음식의 맛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음식이 더 맛있어질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를 들어 함박 스테이크를 먹어. 근데 약간 이게 경양식집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좀 약간 간편하게 쓸쓸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떤 경양식집에서 판매하는 함박 스테이크보다 맛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 이렇게 앉아서 쓸쓸히 먹는 그 모습이 조금 아쉬운 거야. 그럼 여기서 분위기를 바꿔주면 어떻습니까? 더 맛있어지는 거죠.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죠? 이때 이제 VR 장비를 쓰는 거예요. VR을 딱 쓰면 아, 진짜 이걸 예상치 딱 못했다. 쓰면은 이제 내 옷도 정장이야. 어서 오십시오. 그러시오셨어요. 아, 그럼 딱 네, 오늘 늘 먹던 거 주시죠. 근데 함박 스테이크 딱 갖고 와. 이러면 이제 탁 썰면서 앞에서 막 피아노 치고 막 이거 아인슈타인이 막 있고. 막 불고 막 야 이거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오늘 뭐 입맛에 맞으십니까? 셰프가 와서 네. 이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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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근데 전자레인지에서는 본인이 꺼내야 됩니다.
그것까지 기술을 그거까지는 안 돼. 맞았는데 그거까지는 안 돼. 와, 이거 아 진짜 오늘 마지막에 너무 웃네요. 클로징을 30분을 찍고 있어요. 아니 진짜 덕분에 너무 재밌게 오늘 즉석 조리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너무 재밌게 보셨겠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